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 공동체가 안지찬 의정부 시의회 의장의 자질을 문제 삼아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새벽 4시 52분쯤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사람이 느끼기는 어렵고 지진계에 기록되는 정도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농작물 피해와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양주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천일홍 축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안지찬 의정부 시의회 의장의 자질을 문제 삼아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 공동체는 지난 10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지찬 의장은 7대 의원 시절을 포함해 의장직을 수행하는 현재까지 시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는 등 주민을 대변하는 활동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이 7호선 노선 변경을 위한 민관정 간담회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안 의장이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며 지역구 주민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장은 그동안 지역구 현안인 7호선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며 이번 시민단체의 성명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11일 오전 4시 52분 7초쯤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8.13도, 동경 127.09이며 발생 깊이는 9km입니다. 이번 지진은 사람이 느끼기는 어렵고 지진계에 기록되는 정도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지난 10일 재난관리금 10억 원을 도내 31개 시군에 지원했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농작물 피해와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나들이 갈 만한 장소를 찾으신다면 양주에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한창인데요.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붉은 꽃의 기운이 천일이 지나도록 퇴색하지 않는다고 해 이름 붙여진 천일홍. 그 종류만 10여 종에 달합니다. 가장 먼저 진분홍빛 천일홍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순박함이 묻어나는 하얀 오드리 화이트는 천일홍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주황빛 천일홍 황화종에는 가을이 가득 담겼습니다.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한창인 양주 나리공원에는 이렇듯 천일홍이 가득 피어 다채로운 매력을 뽐냅니다.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천일홍 꽃을 보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꽃밭에는 천일홍뿐 아니라 가우라와 칸나 등 이색적인 꽃들도 있습니다. 천일홍이 가득 펼쳐진 이번 축제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제 주요 기간인 오는 21일과 22일에는 유명 가수들의 음악 무대와 시민 노래자랑이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더 즐겁게 축제를 즐기도록 재미 요소를 더했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40개의 포토존과 5개 꽃아치를 설치하였고 밤 6시까지 야간 개장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멋진 추억이 될 겁니다. 수많은 꽃들이 한껏 어우러져 만들어낸 멋진 풍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양주 천일홍 축제. 추석 연휴 전후로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지역 화폐를 못 받는 노점상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 화폐가 적힌 대형 트럭 주변으로 구름 인파가 모였습니다. 아모르 파티로 유명한 가수 김연자 씨의 공연과 함께 등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석을 앞두고 경기 지역 화폐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화폐를 쓰시면 여러분은 생활비의 6% 또는 10%를 아낄 수가 있죠. 영세 자영업자 이런 데만 쓰게 하니까 우리 동네 골목의 주인들이 살아요. 그렇죠?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건어물 가게와 잡화점 등을 돌며 광명시 전용 경기 지역 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직접 장을 봤습니다. 광명사랑화폐는 시장이나 소상공인 등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입니다. 이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광명 전통시장 상인회 등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 가게에서만 통하는 카드형 지역화폐 특성 때문에 정작 소규모 노점이나 가판에서는 쓸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에 오면 호떡도 드시고 풀빵도 사 먹고 이런 게 재미잖아요. 그런데 호떡 장사, 풀빵 장사 사업자 못 냅니다. 노점 하는 사람들도 지역화폐 받을 수 있어야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더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 지사는 관련 사안은 경기도 조례보다 더 상위법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세뱃돈이나 자녀 용돈을 경기 지역화폐 카드로 주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고 더불어 대형 유통점이 인터넷 쇼핑 등의 이유로 점차 매출이 줄고 있다며 이런 틈에 시장에 특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개발한다면 골목 상권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비가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행위였다면 지금은 거의 놀이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공동의 노력을 하면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해요.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 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파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아파트 알아보실 때 소위 핫한 신도시 알아보다가 빚내서 장만하기엔 엄두가 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수원 광교 신도시에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그동안 서민 임대주택만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지연 기자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을 찾아 수원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시세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제일 비싼 곳은 호수 주변의 전망을 감상하며 각종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3.3제곱미터, 소위 이른바 평당 3,800만 원가량 됩니다. 이 신도시 내 제일 싼 곳도 평당 1,700만 원 정도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신도시 특성상 좀 새로 신규 아파트가 좀 많이 공급이 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비싼 곳은 호수 주변 그리고 광교 도청 주변 거기가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보통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은 2배 이상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분양가에 웃돈은 붙고 집값은 계속 뛰고 이렇다 보니 손쉽게 신도시 입성에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방식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광교 신도시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하면 서민을 위한 집만 떠올려지실 텐데 이번 경기도가 짓는 중산층 임대주택 개념은 좀 다릅니다. 주변 전세 시세 90% 내의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조건. 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입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현재 분양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고품질의 임대주택 사업 모델입니다.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소위 로또 분양이나 투기 조장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광교 신도시 내 옛 법원 검찰청 부지에 2023년 입주를 목표로 549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예정인데 이 가운데 20%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최근 들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경에서는 과수원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는데요. 추석 연휴에 벌초 가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창가 틈 사이에 벌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보호장비를 입은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벌집을 태웁니다. 여름의 끝자락 들어 벌들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는 370여 명, 대구에서는 100명 이상이 벌에 쏘여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벌초와 성묘가 많은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벌들이 산란기를 맞아 더 공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74.5%가 7월과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과 모자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검은색이나 회색 옷은 피해야 합니다. 말벌은 어두운 색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벌집을 없애려고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금물. 만약 벌이 달려든다면 최대한 몸을 숙이고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자기네들도 방어 차원에서 반드시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되죠. 혹시 이제 벌집을 발견하게 되거나 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면은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 쏘인 자리에 얼음 주머니 등을 댄 뒤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포천병원과 우리병원, 일동 국군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이 상시 운영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병의원 17곳과 약국 25곳도 정상 운영됩니다. 포천보건소도 추석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응급진료를 진행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포천시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9일 포천 환경 지키기 시민 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2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포천의 환경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기후재난의 시대, 석탄의 시대는 끝났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석탄 발전소가 그동안 물려받은 포천의 자연 환경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천시는 숲과 물의 도시를 이미지로 오는 2020년 4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플랩이 제23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서 단체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플랩은 연극 남겨두다로 단체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개인 부분은 우수 연기상과 우수 지도 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플랩의 이번 공연작인 남겨두다는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에 관한 창작 희곡으로 잊혀져가는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가을 장마는 이제 주춤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그동안 계속됐던 비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당일은 금요일에는 전국이 맑아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다소 높은 확률로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추석을 맞아 다양한 요리 하실 텐데요. 아직은 기온이 높아 실온 보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요리 후 바로 드시고 냉장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